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부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이가 어제 우리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에 관련돼서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어린 것 같아요. 예, 좀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친명 좌장, 이 정성호 의원이 이미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 한나땡이 아니야. 1차원적 사과하면 안 돼. 이런 이제 워닝을 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요, 이재명이 이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기조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야당 내 정치적인 위상과 그 지분을 볼 때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요거 이제 눈덩이가 지금 커지게 만들려면 우리가요, 이 정성호, 정명호, 이 정성호 의원의 이 발언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성호 의원의 이 발언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 기조는 딱 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안 깔으면 개딸들한테 이제 대망신 당하니까 당연히 그건 깔지만은요, 그 비판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재명이 이대로는 안 되는 거야. 한동훈 장관의 발언 가능성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정의찬 그야말로 지금 이제 타이틀은요, 이재명의 특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인간이 특보입니까? 이거 그야말로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에 개입된 혐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강압수사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현장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요런저런 조성까지 했고, 그리고 부적격 통보를 받으니까 난리를 치고 이의 신청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강공으로다가 막판에 이제 이재명이가, 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죽어. 내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너 한 자리 줄게. 너무 지금 총선에 맹물이지 마. 이런 압박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아니, 그렇게 강공으로 나오다가 느닷없이 이의 신청을 철회까지 했잖아요. 이 얘기는 이의 신청 철회했다는 얘기는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에 전혀 관여가 안 됐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제 사실은 관여됐어. 이렇게 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당시요, 1, 2, 3심 법원의 판결문을 오늘요, 조선일보에서 대거 아주 특보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재명이 못지않게 거짓말하는 이 범죄인들, 이게 말이죠, 이재명 주변에 종북 주사파들이 쫙 포진해 있죠. 예, 종북 주사파들. 그 다음에 이게 종북 주사파, 이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무너뜨리는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석기 잔당 세력들하고 딱 결탁돼 있는 것이고, 이제는요, 이 성매매 사건들, 그 다음에 고문치사 사건들, 그야말로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완전히 흔시작처럼 하는 이건 파렴치범들로 딱 차였어요. 이런 인간이 당 대표를 해? 야, 이거 정말 이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이런 인간을 갖다가 당 대표로 모시겠다고 공천밖에 난리치는 이 민주당 인간들, 요거 싹 다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비명계 빼놓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친명 좌장의 반란 사건, 그리고 이 거짓말 사건들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쟁점화시키는 과제가 우리 이제 우리 우파 언론은 물론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지 세력들이 일제히 요거를 갖다가 이슈화 시켜야 되겠다. 예.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뿌리를 딱 꺾어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먼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이만희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난 21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명이 됐는데, 그때부터 딱 6일 만에 1억 4천여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에는, 그러니까 20일간에 거쳐서 9천만 원, 이제 하루 평균 한 400여만 원, 450만 원 정도씩 하루 기준으로 보면 나왔는데요. 지금 21일부터 26일까지 5일이니까 1억 4천, 거의 하루에 3천만 원씩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450만 원인데 3천만 원이면 7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후원금이 지금 국민의힘에 모이고 있다. 딱 그래서 이만희 사무총장은요, 이제 후원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여당의 그야말로 이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고, 특히 이번 후원금은요,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개발에 전액 사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어제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서민, 약자, 이 동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임, 그러니까 이제 수락 앤드 취임, 요 시기에 나온 돈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이 밝힌 이런 정책 방향에 그 후원금을 쓰겠다. 상당히 올바른 선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테마주,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DTN-CR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TN-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익주가 이 한동훈 테마주로 지금까지 이제 증권시장에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급등의 급등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융계, 증권가에서는 이거 추격 매수하다가 잘못하면 위험해.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뭐, 그냥 투자하는 사람 개인의 책임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거의 테마주로 되어 있는 DTN-CRO의 경우에는요, 어제 그야말로 이 전날 대비 3,150원 30.5%, 그래서 13,650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익큐브도 그리고 이제 DTNC 그리고 이제 원익큐브도 각각 28.4, 19.8 급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호재가 없이 그냥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반 사이에 DTN-CRO의 주가는 4배 까지 뛰었고 DTNC는 약 2배 올랐다. 왜 그러느냐? 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DTN-CRO의 경우에는 이성규 사회이사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서울법대, 그 다음에 미국 컬럼비아대 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묶여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성규 이사의 경우에는요, DTN-CRO 사회이사직도 이사직이지만은 법무법인 화의의 파트너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DTN-C는요, DTN-CRO 지분 41.2%를 보유한 모 회사가 DTN-C인데, 이 DTN-C,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제 올라가 있는 거고요. 원익큐브는요, 김영대 감사가 채택하고 있는데, 이 김영대 감사가 이 검찰대요. 검찰대 서울고검, 그 다음에 북부지검, 부산지청 이런 데에서 근무를 했는데 검사 시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근무지가 겹쳤다. 그래서 친분이 있을 거야. 요런 것 때문에 지금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고, 그리고 김영대 감사는요, 지금 윤 대통령에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대만 대선 테마주로도 지금 분류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조심하라는 게 이제 모든 언론에 나오는데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예, 저는 이제 관련 정보만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이가 이거 겁을 잔뜩 먹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최고위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당은,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여당을 감시하는 몫이고, 예, 집권 여당은 국정 책임을 지는 거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 책임을 지는 정당이니까 야당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늘 그래서 사실상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요 얘기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자기가 얘기하면 이제 커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발언을 자제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지금 어제 대표적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재명이가 아니잖아요. 이재명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직격하고 나섰고, 민주당의 386 세대가 이제 그야말로 기득권 세력으로서 부패 카르텔의 핵심이다. 요거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내왔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강경 입장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이제 이재명의 오늘 발언은 딱 꼬리 내린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겨우 비판한다는 게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요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 입장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의 오늘 발언을 제가 이제 여러분께 그 워딩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자, 여당은 야당은 기본적으로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은 집권당인데 집권당은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다. 이거 뭐 어린이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게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야당의 선정 정치, 야당의 범죄 정치, 예, 요거를 용납할 수 없고 싹 다 정리해버리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당이 국정 책임지는 정당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 이재명의 민당이라고 하니까 너는 지금 범죄이잖아. 그러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으려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법원에 나가야 되는데 그거 당대표 할 수 있어? 내려놔. 요 얘기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기승전결 국민의 판단으로 넘긴 겁니다. 그것까지는 얘기 할 필요도 없죠. 아이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게 정당입니까? 사당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재명 이퀄 민주당 요 개념 즉 사당이라고 하는 개념도 되지만 범죄인의 정당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다. 왜냐하면 지금 피고로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게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강대에서는 이제 굉장히 약골로 지금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과 국민의힘만의 위기가 아니다. 국가의 위기고 민생의 위기고 위기국법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민당도 할 일을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자, 여기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이게 말이 협조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몰아붙이니까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딱 벼랑 끝까지 몰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만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겁나는 것이죠. 예. 대화와 그다음에 이 압박과 견제 요거 같이 하겠다는 그야말로 이 강원 양면 정책을 어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특검법 수용 불가 이제 어제 딱 나왔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할 성찬들의 긴급 협의까지 열어서 김건희 여사 피고에 나선 것이다. 딱 그러면서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부부 심기보존에 앞장선 모습 보기가 쓸쓸하다. 씁쓸하다. 그리고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 발의됐는데 집권 여당의 외면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오늘 이 상황이 전개됐다. 그래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법인이다 라고 하는 여당이 하던 말, 민주당은 그 국회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한다. 여당도 국민이 명하는 대로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라. 국민의 명령은요, 지금 이제 특검법 이거는 악법이다. 이쪽으로 지금 여론이 아주 급반전하고 있다는 점을 이재명이는 피해가지 말라.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 아주 좌장 정성호, 연수원 같이 연수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좌장으로부터 지금 딱 공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좌장인, 그러니까 이 정성호가요,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공천 바람을 일으키면, 그러니까 공천 전이나 공천 후나, 언제가 됐든지 간에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인 바람이겠죠.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킨다면 이 얘기는요.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재명이도 본인의 운명을 결정하라. 그 상응하게 맞게. 요 점을 분명하게 얘기하고요. 통합비대위 요거는 이제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3명의 총리가 별도의 신당 창당까지 가겠느냐. 요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명 좌장, 지금 이제 정성화 드디어 반란의 맨 선봉에 서는 것이 아니냐. 일단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요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동훈 바람이 분다면 이재명 당대표도 그에 상응한 만한 또 나름의 결심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공천 혁신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바람이 여당의 공천 혁신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거기에 대응해서 상응하는 정도의 공천 혁신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낙연하고 비명격에서 이 사퇴하고 통합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논의하는 시기는 아니다. 그러나 공천이 끝난 이유이기 때문에 통합비대위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사퇴 문제는 계속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동훈 장관의 이 바람, 몰이에 따라서 상조치. 그러니까 너 사퇴하라. 이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건 또 비판하고 있고 이제 자기 정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다른 방향의 선택을 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취임사는 또 당연히 비판하죠. 그래서 야당과 야당 대표를 청산 대상으로 보고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 당 대표로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민생과 국민 통합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가치도 없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가 인기를 받으니까 이렇게 계속 깎아내리는 홍보 전에 본격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시기에 당 대표가 사퇴하고 그 자리에 온 것은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고, 본인이 왜 비대위원장이 됐는지, 그 자리에 서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찰이 없다. 왜 성찰이 없어요? 성찰하니 하니까 취임사를 얼마나 잘 썼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성호 의원의 이런 발언을 보면 한쪽으로는 이재명이를 사실상 이제 준비하라, 사퇴 준비하라, 압박 수위를 제가 보기에 정성호 입에서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그래서 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4명의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선과 지금 근접한 선으로 느닷없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것이 굉장한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특정 세력과 개딸 전차주의와 결탁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재명의 민당을 비판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의 당대표와 야당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아니,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그런 표현 안 해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제 국민문법, 여의도문법, 요 관련해서 여의도문법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극단적 성향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급, 태극기 부대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의 수위, 그리고 발언 내용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불신과 비판을 좀 선동질하려는 의도도 또 표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나라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걱정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야당과 이기려고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할지, 공천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어떤 혁신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이 정성호 이 발언을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 얘기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과 관련해서 최근에 KBS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한나땡, 이거 잘못하는 거야, 긴장을 가져야 돼, 1차원적 사고로 가면 안 돼, 요런 언급을 한 바 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일종의 이제 워닝 효과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 쪽에 방점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이재명 민무의 민주당 내부에 방점을 주고 지금 이제 일종의 반란성 반환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말이죠,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이 정의찬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찬 사건의 이제 핵심을 제가 화면을 키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긴데요. 이게 한마디로요, 이종건 씨 상해치사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거짓말한 거, 이재명이 거짓말하니까 정의찬이도 거짓말, 이재명 따라서 쭉 하다가 지금 완전히 망신 나고 쏙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요, 지금 거의 27년, 6년이 됐네요. 97년도 5월 27일하고 28일 이틀간 전남대에서 발생했는데, 전남대 중에서도 남총련 사무실에서 발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정의찬이가 남총련 의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총련의 이제 전남 쪽, 의장을 한 것이죠. 자, 이게 뭐냐? 정의찬이가 이제 주도를 하고, 정의찬이가 이제 공범할 수 있는 다른 대학 사람들한테 나한테 보고해. 완전히 본인이 이제 이종건 씨 고문치사 사건에 총 주범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범행의 개요를 아시면 이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의찬이는 거짓말하고 있어, 요거는요, 민주당 내 양분화, 똑같이 친명 법률가인데, 이 법률위원장까지 했잖아. 양분한 당시 검사가 이거를 수사해서 아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너 정의찬 거짓말하지 마, 요렇게 1차적으로 한번 반박을 한 바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요, 관련 재판부, 특히 대법원 이 판결문까지 인용해서 이게 얼마나 크게 거짓말을 했는지를 지금 보도하고 있어서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정의찬이가 주먹으로 피해자 이종건 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뒤에 공범들, 자기 동료 대학생들한테 경찰 불합치 여부를 똑바로 조사해 보고해, 이렇게 강력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범 5명, 대학 동료들이죠. 이 한 총련 이제 밑에 일반 이 대학생들이 5명이 주먹과 구두발로 이 씨의 온몸을 구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건 씨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 나를 좀 살려달라라고 했지만은 구타를 멈추지 않고 계속 구타해요, 이틀간이나. 그러니까 이제 정의찬이가 이 공범들한테
경찰 불확실이 틀림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뭐 살인 카르텔이나 마찬가지예요.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또 구타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냐면 너 불확실 맞잖아. 이게 자백할 때까지. 아니, 아닌데. 예, 너 맞잖아. 계속하면서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종훈 씨가 이 외상성 쇼크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 정의찬을 비롯해서 6명을 구속 기소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게 이 왼쪽 여기에 이제 정의찬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의찬 맨 오른쪽, 예, 죄송합니다. 이 정의찬 맨 오른쪽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대학생 때 내용인데, 맨 오른쪽 정의당이가 이제 정무특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 당시 재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개입이 안 됐으면 왜 재연을 해요? 그렇잖아요. 재연할 때 다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7년도 전남대 학생회실에서 다른 피호자들과 함께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당시 KBS 보도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결과 이제 1, 2, 3심 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이 떨어졌고 벌금 200만 원이 됐다가 이 DJ 정부 때 이런 인간을 갖다가 사면 복권을 했어요. 자, 그리고 공범 5명은 어떻게 됐냐? 마찬가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그러니까 이제 정의찬은 주범이잖아요. 조사해서 보고해까지. 그러니까 5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서부터 징역 4년, 자격정지 2년, 공범 5명은 이런 판결을 받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정의찬 사건으로 딱 끝난 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부인해 오다가 이게 이제 다 사실로 나오잖아요. 예. 사실로 나오니까 이게 겁이 나니까 중간에 딱 사표가 아니라 이의 신청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철회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이제 아셨죠? 자, 그래서 요 사건의 이제 마지막 대법원 이 판결을 보면은요. 정의찬이는 1심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읽어보고 추가하고 싶은 말을 자필로 기재한 후에 서명 무인 그리고 간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기망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강압 수사가 이제 없었다는 거죠. 예,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딱 대법원에서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종권 씨 고문 상해치사 사건은요, 이게 이제 언제 다시 이게 문제가 되느냐? 2021년도 8월 달에 이 정의찬이를 갖다가 이 경기도 산하에 있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임명을 해요. 이런데 이게 사건이 다 언론에 또 공개되니까 임명되자마자 넉 달 만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대선 개표에 들어가서 선대위의 조직 본부 팀장을 맡았고 지난 8월 달에 정무특보 임명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무특보 임명장 받고 총선 예비 후보로다가 이제 공천 예비 심사를 하니까 여기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니까 뭐라고 반발했느냐?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다.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강압 수사를 받아서 내가 고통스럽다. 다만 남총련 의장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예. 그리고 사면 복권을 받아서 형선고 효력 상실로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사검사했던 양분학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강압 수사는 없었고 정 씨가 현장에 있었는지 등 자세한 사건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을 봐라. 이렇게 해서 딱 받아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법원 판결문에 딱 보면 그날 사건에 있었던 거, 이 지시했던 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경찰 불확실 같은 놈이 있으니 데려다 조사해보자. 요렇게까지 그 지시를 하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 요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제 이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판결문에 따르면 이종훈 씨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 살려달라 애원했지만은 구타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범들은 이종훈 씨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구두발로 무릎과 그리고 발등을 밟고 걷어차고 그리고 이 씨가 옆으로 나동그라지니까 팔을 밟고 허벅지를 내려 찍어서 이겼다. 이런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조사가 되어 이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의찬이는 추가 조사까지 지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범들이 이 씨를 마구 때리다가 확실히 경찰 불알침이 틀림없는 것 같다 보고하니까 정 씨가 더 자세하게 보고하라.
재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97년 5월 28일 날 새벽 3시 10분에 숨을 거두는 이런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98년도 9월에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고 나머지 공범 5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2년까지 확정받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 인간들, 이재명 주변에 있는 인간들을 모조리 싹 다 정리해 버릴 수 있는 압박 여론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의 방송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